단어 2개만 넣어도 얘가 알아서 프롬프트 쓰고 야 이거를 노래를 제일 잘하는 AI 누구야 불러가지고 호출하고.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이 방송 촬영을 했을 다음 날인데요. 내일 저희가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구버라고 하는 저희 미국 법인에서 만든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5월 28일 수요일 오후 늦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녹화를. 솔트룩스에서 5월 29일에 그 행사를 하신다고 했죠. 그게 이름이 뭐였죠? SAC입니다. 솔트룩스 AI 컨퍼런스라고 불러요. SAC. 네. 이거 벌써 20년 됐어요.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된 컨퍼런스 20년 한데 한 1,500분 이상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선보여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던 구버라는 거를 하는데요. 네. 일단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말도 안 되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거는 여러분이 지금도 이제 구버라는 곳 검색해서 네. 들어가셔서 쓰실 수 있는 돼요. 겁니다. 예, 쓰시면 되는데 참고로 현재 이렇게 무료랍니다. 예. 아인슈타인이 지금 환생을 한다면 인공지능 연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그 기술로 어떤 발전을 이루게 될까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저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리서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챗GP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GPT-4가 여기 아예 들어있거든요. 아, 저 안에서 골라 쓸 수 있어요? 골라 쓸 수 있어요. 루시아라는 저희 것도 있는데 루시아하고 나머지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비교를 위해서 GPT-4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네가 답변을 해봐. 그러면 일단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분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먼저 GPT-4.5가 대답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환상의 연구에 참여를 한다면 창의적 문제 해결, 기초적 연구 발전, 윤리적 관점으로 이 정도 대답을 해요.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꿨는데 이런 것도 인공지능 모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인류 평화에 깊이 있는 관심을 기울였음으로써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회 문제를 통찰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닐까요? 네. 네. 그리고 구버를 그냥 이건 퀵 리서치를 쓴 건데요. 예. 과학적 호기심과 혁신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리적 문제를 단순화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저희 쪽에서 얘기를 하는 퀵 리서치예요. 딥 리서치는 아니고 퀵 리서치. 근데 여기에 제가 딥 리서치를 하도록 제가 요구를 할게요. 이거를. 예. 딥 리서치를 바꾸고 제가 똑같은 아까 질문을 카피해놨거든요. 예.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럼 얘가 활동 액티브를 할 때 질문을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해요. 인공지능이. 예. 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려면은 도대체 어떤 정보를 찾아봐야 될까 하고 쭉 눌려서 배경 지식과 질문을 분석해서 확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인공지능 연구에 관심을 가질까? 아인슈타인의 과학적 접근 방법의 기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론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스스로. 인공지능 연구의 새로운 발견을 이룰 수 있을까? 윤리 규제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걸로 자기 스스로가 그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서를 86개를 자기가 검색을 해서 찾아냈어요. 검색 도구를 통해서. 네네네. 그럼 여기 보면은 이미 그것들을 지가 알아서 검색을 해가지고선 분석한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읽어요.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는 두 부분은 나눠지는데 첫째 아인슈타인이 현대 환상에서 인공지능 연구에 뛰어들 가능성을 분석해야 돼. 둘째 그게 참여할 경우 인공지능이 어떤 기술이 발전될지를 해야 돼. 특히 생애 2는 MC-자승과 같은 형태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제 판단이라고 그래요. 인공지능 스스로가. 다음같이 검증해서 먼저 핵심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뭘 논리적으로 문제를 점검해야 돼. 두 번째로 공백 문서에 대해서 뭘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내용 방에서 추가 질문이 필요한지 판단해. 이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미지 기반 추상 사고 뒷모델은 할 수는 없을까? 중력장 유도 윤리 프레임워크로 자른 최근의 정책 보고서 학술 보고서는 없을까? 텐서 구조로 위한 신경망에 대한 알고리즘 연구한다면 무슨 결과가 달라질까? 저거는 지금 네. 우리한테 보여주는 결과물이에요? 아니면 저 AI의 머릿속 같은 머릿속 개념이에요? 생각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지금 머릿속으로 혼자 막 독백하듯이 하는 거예요. 독백하듯이. 이게 추론이에요. 독백하듯이 보면 자 질문 아인슈타인 환생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를 보는 건데 그러려면은 여기서 말이 계속 나와서 그런데 제가 위로 갈게요. 그러면
참고 자료 몇 번은 어떻고 추론해서 뭘 하기 위해서는 어떻고 뭐 시공간의 텐서 개념을 위한 신경만 최적 알고리즘을 위해서 모델의 효율을 극적으로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또 생각하는 거야. 먼저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해서 아인슈타인 환생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첫째로 서두에는 아인슈타인이 과학적 정신을 간결하게 소개하면서 현재의 계획을 짚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본문 내용에서 아인슈타인 추상적 이미지 기반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계획 단계에 들어가요. 이제 우리 대표님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더 이렇게 써. 시공간의 직물이 딥러닝 코드를 만들자. 아, 멋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상상력이 인공지능을 재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중력장 유도하고 윤리 프레임워크. 그래서 중력장과 윤리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한꺼번에 융합해서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런 논문은. 그리고 나서 텐서 파동이 코드를 굽힌다라는 엄청 멋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중력장의 유도 윤리 프레임워크에서 위험의 미끄럼틀 관리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쫙 썼다고 칠게요. 여태까지도 계획하고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를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런 과정을 깊게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당신에게 주인님한테 이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뭐 하나 물어봤는데 저쪽 구석 가고 막 혼자 막 중얼거리고 있고 막 파파파파 막 쓰고 있고 이런 검색도 해보고 교과서도 뒤져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한 3분 지났는데. 네, 그래서 시공간의 직물이 딥러닝 코드를 만들다. 아인슈타인 상상력 인공지능을 대성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물리적 현물을 이끈 천재자, 복잡한 물리 현상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돼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인공지능을 개발한 다음 그 수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뭐뭐를 할 수 있게 됐고 상대성 이선 텐캡 어쩌고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텐서 방정식이 AI에 들어가는 기술이거든요. 그것들을 결합해서 최종하는 것들을 아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사고방식하고 인공지능 사고방식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킬 텐데 거기에 아인슈타인 중력장 이론, 중력장이라면 이렇게 중력되면 뭐 빨려 들어가는 걸 맨날 보잖아요. 그 이론과 윤리 프레임워크를 결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텐서고 텐서도 파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거를 AI에 적용하라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뭔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네. 엄청난 딥 리서치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네요. 그리고 그 딥 리서치를 한 게 자신의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융합적 사고를 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융합적인 사고가 한 것들에 대한 참조 문서뿐만 아니라 밑을 보시면 관련해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AI 스스로가 다 분석을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출처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리포트까지 만들어 가지고선 제시를 해줘요. 저 밑에 거는 어디 그냥 그 AI가 보고 배운 것들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만든 이 것들? 순간에 자기가 조사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밑에 MCP가 들어가 있고 A2A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MCP, A2A를 통해서 얘가 뭐도 하냐. 자, 이거 나 좋은데 나 바빠 죽겠어. 나 운전하면서 들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팟캐스트까지 생성을 해줘요. 아, 그냥 저 구버 창 내에서. 네. 예를 들면은 이 구버창 내에서 그냥 야, 근데 나 이거 못 듣겠는데 팟캐스트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음성 버전. 지금 만들었어요? 예, 아니 뭐 아까 그 주작은 좀 다른데 만들어볼게요. 이게 AI가 다 만든 거예요. 와. 안녕하세요. 테크 저널리스트 도영입니다. 오늘은 에이전틱 AI 향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에이전틱 AI 전문가 가인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 도입에 대한 기대와 실제 아예 팟캐스트처럼 지가 쓴 글 가지고 오디오를 만들어버리는. 조사하고 리서치를 했잖아요. 네. 리포트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리포트로 대본을 만들어요. 작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대본 만든 것 같고 그 안에 보면 페르소나들이 여럿이 있어요. 누구는 AI 전문가, 누구는 경제 전문가, 누구는 투자 전문가.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는 그걸로 대화를 서로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 변화가. 이게 그 밑에서 음성 인식 엔진, 음성 합성 엔진, 여러 서로 다른 에이전트를 결합을 해서 방송을 생성해 보려는 거죠. 아까 그 인력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 끌어오듯이 AI를 여러 가지를 끌어와서. 그렇죠. 기자도 데려오고 연구자도 데려오고 작가도 데려오고 그리고 그 작가가 글을 써가지고서는 한 거를 아까 한 건 리포트 형식이잖아요. 그 리포트를 대본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본을 누가 전문가가 어디 해야 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둘이서 대화가 아니라 4명씩 막 토론도 해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구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버가 고오버의 약자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에스크 구버에다 질문했던 거 있어요. 아인슈타인 환생과 현대 인공지능 연구 영향이라고요.
그럼 얘가 쓴 거에다 여기 고오버가 있어요. 그럼 고오버 클릭을 하면 너 이거 갖고 리포트 쓸래? 그리고 이거 갖고 에이전트를 새로 생성할래?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라고 하면은 어떤 리포트를 이걸로 심층적으로 쓸까요? 그럼 네가 여기 심층 리포트를 작성해봐 라고 해요. 심층 리포트는 놀랍습니다. 저도 이거 만들어진 걸 저희 회사 거가 아니라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놀라운 게 막 40페이지, 50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써요. 거의 박사 수준에. 그래서 그거 방금 전에 안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걸 보면 저도 기절해요. 아니 근데 저거는 네. 저 정도 수준이면 진짜 그 박사님들 논문에 써야지. 이거 뭐 한 고등학생, 대학생이 숙제로 저렇게 해갔다가는 혼나죠. 바로 티나겠네. 여기 방금 만든 심층 리포트 있거든요. 예. AI의 미래, 에이전틱 AI, MCP 서버 최적화 융합. 이게 인공지능이 쓴 리포트예요. 근데 얘가 놀라운 게 언어 장벽이 없잖아요. 인공지능이요. 예. 한국어도 읽고 영어도 읽고요. 밑에 보면 논문들도 막 읽어요. 읽어 와서 자기가 다 읽고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AI 미래, 에이전틱 AI의 MCP 서버 최적화 융합, 요약. 그래서 본 리포트는 서론. 그리고 MCP 프로토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초적인 에이전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고 뭐 기본적 아이디어는 뭐고 양자 컴퓨터와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 네트워크하고 할당되는 알고리즘은 어떻고 뭐 등등 같은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와서 30-40페이지 제가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 지가 다 조사해서 전태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싱크탱크라고 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 조직들 또 엄청난 기부도 받고 예산도 받아와서 박사님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를 이제 정책에 반영되게 혹은 대기업에서 어떤 경영 전략에 반영되게끔 하는데 그런 싱크탱크 연구소들이 다 이제 없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그 싱크탱크 안에서도 정말 최고의 그루만 있는 거죠. 그 밑에 싱크탱크를 보면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밑에는 리서처들이 있어요. 자료조사하는 자료 사람들. 조사하고 정리하고 매일같이 그런 사람들. 제일 고생하는 연구원들 그렇죠. 집에 가요?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네. 야. 그래서 딥 리서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질문 하나 갖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러니까 대답을 해내고 자료 조사를 하고 거의 3분, 5분 동안에 깊이 있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라고 지가 또 찾아보고 지가 고민해보고 하는 거죠. 수혜주가 있습니다. 수혜주. 어떤 수혜죠? 집안 인테리어. 아, 예. 왜냐면 사람들이 다 집에 가서 집에 머물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야, 근데 이거를 아까 뒤집어서 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좀 창의적이고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백 명의 싱크탱크 조직이 나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갖추진 못해요. 그건 경험과 실력과 지혜와 실패 경험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이죠. 대표님은 그러시거든요. 질문 던지신 게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거죠. 왜냐? 그 밑에 있는 AI 기능들은 개찐도찐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옛말에 이거는 나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종두 부려본 놈이 이거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네. 사실이거든요. 네. AI란 종도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은 100배로 사용을 할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근데 이게 엄연한 현실이고 더 냉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아까 구버 같은 서비스는 거의 이제 그 무상으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 세상이 완전 헬 게이트가 열렸는지 헤븐 게이트가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튼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세리 리포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넘어오는 그 리포트들 막 보시는 것들, 네. 그러니까 CXO라고 하죠. 임원 등급 가면 그 항상 봐야 되고 맞아요.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여기 다 있는 거네.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그렇죠. 그때. 심지어는 실시간 조사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혹시 실시간 이슈 뭐 놀라운 게 있을까요? 뭐 대선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그거요. 있을까? 트럼프가 이제 미쳤더라고요. 원래 아닙니다. 원래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지금 마음속에서. 네, 바로 저는 얘기해도 되죠. 네. 아이고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제가 한번 화면 볼까?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네. 트럼프가 예. 오늘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으로 유학 오려는 학생들의 소셜 미디어 뭐라 그러죠? 그 검열. 검열을 하겠다.
하겠다고 밝혔고 모든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 발급을 중지했는데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 같아? 제가 더 재미난 얘기 할게요. 예.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을 미국에 보내서 탄핵시킬 수 없을까? 트럼프를 이렇게 하고 딥리서치를 한번. 이건 지금 세상에 이런 거 존재하지도 않고 저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얘가 실시간으로 오늘 나온 정보를 수집도 하지만요. 한국 법도 수집을 하고요. 아, 그러겠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윤석열 씨 탄핵한 정보 다 가지고 오고요. 예. 그 판례 문도 가져오고요. 예. 미국 법원에 가갖고 미국의 법률도 가져와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그 탄핵이 있었던 사건의 판례도 긁어오고요. 미국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요. 미국 탄핵과 한국 탄핵. 그리고 거기에다 유학생들의 비자 프로세스하고 그것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요. 얘가.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 그 MCP가 작동이 돼서 그 안에서 여러 MCP나 A2A 같은 것이 작동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질문 핵심 요구를 보면 미국 대학생이 소셜미디어 검열을 하고 비자 발급 중단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여기 보면 전 이런 게 뭔지도 몰라요. 하버드의 SEVP 인증 취소, 일본 홍콩 각국의 수용 경쟁의 구체적인 정책과 국제적 파장을 다루고 있고 한국 헌법재판소 미국에 가서 트럼프 탄핵세 있는 건 인권 자유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것들. 근데 이게 충분하나 이 답변할 수 있어. 그런데 얘가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이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로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미국 의회하고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탄핵할 때 요구하는 법적 절차와 증거 기준은 뭐야? 전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 저 기관에서 AI 머릿속에 있는 그렇죠. 그리고 국제법 실무적 제약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들 또 조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모르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없지만 대법원, 미국의 판례를 얘가 지금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법률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지금과 같이 조사를 해요. 놀랍죠. 최근에 보면 미국 학생 비자 지원은 재정에 대한 직접적 영향으로 2023년, 2024년에 학생 110만 명이 미국에 입국했고 교육비와 생활비를 얼마나 쓰고 있고 나토 회원국의 미국 개방성 악화를 지켜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내용 갖고 답변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탄핵을 시킨지 여부를 물으니까 그 근거를 다 찾아요. 지금 법적으로요. 놀랍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인공지능 혼자 알아서 다. 그러니까 이제는 1차원적이었던 건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볼 걸 AI로 물어보면 훨씬 더 빠르게 답해준다. 그건 이제 퀵 리서치였고 네. 이제는 위대한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더 깊이 있는 정보들을 더 효율적으로 얻어낼 것인가 이거를 더 고민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MCP하고 A2A가 연결되면 얘가 주식 투자도 하고 그리고 얘가 운전도 하고 그 혹시 솔트룩스가 만드나요? 뭐 저희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게 또 솔트룩스라는 저희 회사가 그걸 만들고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놀라운 거죠. 그 아까 네. 저기에서 붙였던 그 뭐라 해야 됩니까? AI 서비스? 그 챗GPT 4로 네. 우선은 돌린 건가요? 아니요. 전체가 방금 거. 다 루시아예요. 루시아. 네, 그래서 챗GPT 4.5는요. 저희 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질문을 챗GPT에 하면은 거의 엉망으로 답이 나옵니다. 이번에 루시아 3.0? 3.0은 여기 안 들어갔고 2.6이 들어가 있어요. 2.6? 네, 이게 지금 루시아라는 건 솔트룩스의 LLM, 맞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2.5, 2.6, 3.0도 공개하신다고 3.0이 7월 1일자부터 공개가 안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좀 달라진다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추론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우리가 그 아까 챗 GPT 뭐 3.5, 4.0, 뭐 4, 또 5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한 어느 정도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해 보면은 추론 아닌 모델 같은 경우가 4, 5 수준까지 온 거고요. 추론 모델에 해당이 되는 게 O3 수준에 가깝게 온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렇죠. O3 수준까지.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경제성 있게 만들어낸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루시아 3.0은 비용이 어떤 거는 GPT죠 그냥 GPT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이고요. 아, 더 싸게. 어떤 거는 100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 네. 챗GPT 좀 쓰고 있는데 비용이 은근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노다자이얼로트나 이런 거가 네. 요약을 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근데 그 10분의 1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뭐 국산 AI 서비스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저렇게 딥 리서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인 수준에서 그냥 매일매일 뉴스 보고 신문 보고 하는 수준에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거,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아마존 웹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뭐 이거 같이 접합을 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맞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에서 동시에 그 루시아 관련된 모델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서 다운로드하고 또 관련된 걸로 오늘 보신 구버 같은 거를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들이.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루시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개방되어 있는데요. 솔트룩스닷컴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네네네. 여기에 보면은 루시아 2.5 지금 2.6까지 와 있거든요. 음. 여기에 루시아 API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구버 같은 걸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직접.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챗 GPT를 이용해서 다른 걸 만들듯이 네. 루시아라고 하는 LLM 이 API로 연동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보신 걸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구버를 저희가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구버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걸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비용은 그래요?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가격으로. 근데 그거를 또 이용하는 네. 이거 무슨 이용료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토큰료라고 해요. 어. 근데 심지어 저희 회사는 생태계를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 파트너나 이런 스타트업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여기서 공짜로. 드는 질문이 네. 그럼 그만큼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지금 샘 알트만도 물론 이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그만해라 그 한 문장 때문에 지금 GPT 뭐 이게 GPU가 녹아내린다 너무 많이 맞아요. 써야 된다 맞아요.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그게 어떻게 다 감당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솔트룩스라는 회사가 참 많이 성장했어요. 상장하고 나서 3배 성장했거든요. 아마 AI 기업 중에선 상장 기업 중에서 저희가 시총은 제일 높더라고요. 3배라는 건 어떤 게 3배 혹시? 그러니까 저희 매출 매출이 3배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시총은 2배 이상 올라갔죠. 저희 회사가 거의 3배 올라갔네요. 시총도. 그런데 아마 상장되는 AI 기업 중에선 저희가 시총이 제일 높더라고요. 거의 다른 기업들의 2배 내지 3배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지만 제가 상장한 그 다음에 그 다다음에 3년 동안에 적자를 3년을 냈거든요. 매년 적게는 뭐 3, 40억에서 많게는 90억까지. 예.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장비였습니다. GPU를 비롯한 GPU를 비롯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돌고 있는 아까 구바에서 보신 건 모두 다 솔트룩스의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네. 버텨야 다 됩니까? 그럼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저 자체적인 장비인데 거기에도 이제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 말씀드렸잖아요. 10분의 1 가격에서 100분의 1 가격이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네. 투자비는 계속 들어갈 텐데 어떻게 10분의 1만 받아서 그러니까 10분의 1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원가가 그래요. 원가가 챗GPT보다 1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그 원가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딥시크 같은 그처럼요. 방식으로 더 네. 효율화를 해서 효율화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 GPU 하나를 쪼개가지고선 나눠서 써요. 또. 그걸 GPU 슬라이싱 기술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 물론 이제 뭐 회칼로 이렇게 뜨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회깔로 뜹니다.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해서 GPU 하나를 여러 가지 AI가 나눠서 쓰는 거죠.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최적화돼서 CPU로 왜 듀얼코어, 쿼드코어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근데 그거하고는 쓰듯이?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는 거죠. 그 플랫폼. 그게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루시아 플랫폼에 들어오면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capability라는 거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미 여러분이 오늘 보셨던 많은 것들을 공짜로 다 연결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개발해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까지. 네. 근데 그 비용이 10분의 1이라면 해외 서비스 이용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면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결제는 달러입니까 원합니까? 원합니다. 원화요? 달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달러? 제가 안 봤는데요. 사업본부에 물어봐요. 요거는 이제 뭐 워낙 강세 시대에 다르고 또 네.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만들어낸 사실은 오늘 녹화 날짜로 내일 저희가 젠 웨이브라는 거를 선보여요.
5월 29일에요. 네, 젠 웨이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생성 AI의 물결인 거죠, 뭐. 그래서 젠 웨이브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모든 생성을 한 큐에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MCP와 A2A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고 AI한테 시키면 얘가 알아서 그걸 다 묶어서 해요. 저것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가 됐든 소라가 됐든 달리가 됐든 미드저니가 됐든 여러 사이트에 가서 그거 쓰고 할 하는데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기는 일종의 포털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genwave.plunit.com인 거예요. 네. 여기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동영상 같은 거 만든다 그러면은 프롬프트 만드는 법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르치는 학원도 있잖아요. 노래 만드는 건 더 힘들어요. 심지어는 굉장히 많은 모델은 한국어를 아예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어요. 내가 요구한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저거는 이제 특히 한글로 썼을 때 잘 이해를 해준다. 맞아요. 결과물 몇 개만 좀 그래서 보여주세요. 결과물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데 네네네. 이대호 대표님 저 친구가 저를 알까요? 뭐 상관없죠. 뭐 이렇게만 쳐볼게요. 이거는 프롬프트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프롬프트는 이거 한 3-4주 정도 써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써야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놓고 생성이라는 얘기를 던지잖아요. 너무 날로 먹으려고. 날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MCP를 통해 가지고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 주제와 관련되는 생성 AI도 여기엔 저희 자체 모델도 있고 외부 모델도 있어요. 이게 한 가지 솔직히 이런 거-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는 프롬프트를 꼼꼼하게 써야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다. 신입사원한테 내가 일을 지시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제대로 일을 하듯이라고 배웠는데 솔직히 이게 앉고 있으면 앉으면 눕고 싶다고 프롬프터도 쓰는 게 귀찮아요.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예. 진짜 놀라운 재미난 게 뭐냐면요. 제가 그냥 이대호 대표님과 와이스트리 방송 응원이라 썼잖아요. 그럼 지가 와이스트리 이데오로 검색하겠죠? 그렇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영상 생성이나 이미지 생성이나 노래 생성을 할 때요. 네. 자기가 프롬프트를 10줄을 써요. 알아서. 알아서. 아유 고맙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글로 갖고 자기가 프롬프트를 완전히 재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미지 이 2가지 같은 경우야 우리 네. 이대호 대표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영상인데 이게 BGM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BGM이라고 하면 백그라운드 뮤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대호님과 와이스트릿 방송을 응원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지금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여기 보면 노래가 있는데 제가 노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예. 그러면 이 노래 가사도 있어요? 가사도 나와요. 어. 그래서 여기 CEO 리데호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그 사이에 뭘 한 건지 팝송이다, 아세요? 팝송.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네. 팝송을 만든 건데 제가 이 음악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음악이 팝으로 해달라, 발라드로 해달라, 구체적으로. 락으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거는 지금 지가 알아서 한 거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 짓을 하냐면요. 작사도 하고요. 작곡도 하고요. 그다음에 백밴드도 불러가지고서는 뒤에 연주도 시키고요. 가수를 선정해서 노래까지 해요. 새벽에 지금 인력시장 가서 봉고차에 태워온 거죠. 태운 거예요. 남성으로 선택했는데 이것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잉글리시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한국어로 바꾸면은 지금 이대호 바로?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와이스트리의 꿈과 현실이 돼.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와, 저 공짜랍니다. 지금 써야 됩니다. 이차요젠티언님과 함께하는 시간 와이스프리스의 꿈이 현실이 돼 매일매일 도전의 한 걸음 모두의 저보다 조금 더 잘 부르네요.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힘 와이스트리 우리의 길을 밝혀줘 너무 좋은데요?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거의 이거 뭐 회식 때 이제 직원들이 딸랑딸랑. 이뤄지는 그날까지 우린 함께 나가리 훌륭하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방금 가사도 만들었지만 프롬프트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제가 여성으로 하면서 팝이 아니라 뭘 해볼까요? 락을 할 수도 있고요. 락 좋습니다. 락. 락 같은 걸로 하고 신나는 걸로. 네, 신나는 걸로 락으로 네. 해서 이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락을 선택을 하고 재생성을 누르면 여성이 락을 하는 걸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2-3분 내에. 와이스트리 락 스프릿. 예, 락 스피릿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놀랍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AI한테 한 번 시키면 얘가 작곡도 알아서. 하고 작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반주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아까 참 영상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제. 네.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다른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걸 이 친구가 알아서 불러와서 다 한다는 다 거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간에 프롬프트도 지가 작성을 해요. 예를 들면 A라는 서비스는 프롬프트가 영어로 돼야 되고 프롬프트의 방법이 X라는 방법을 써야 돼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기는 팝이 되고 저기는 락이 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유료 서비스들 있잖아요. 사용 제한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럼 어떻게- 그런 거를 그래서 MCP가 그런 것들을 호출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까지 같이 있어요. 이 젠 웨이브 안에 들어가면 네. 봉고차에 각종 선수들 이제 태워서 태워서 오는데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급 10,000원 줘야 되고 어떤 네. 사람은 시급 안 줘도 되고 구분해서 지불하는 것까지. 그렇죠.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Y-Street의 꿈이 현실이 돼 오. 매일매일 도전의 한 락이니까 이 걸음 후반이 멋있어. 모두의 오.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힘 Y-Street 우리의 길을 밝혀줘 이대호 대표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모두의 꿈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우린 함께 나가리 야. 놀랍죠. 네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도 얘가 생성을 해줘요. 방금요. 여기 보면은 영상을 생성해 준 걸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여기 보시면 이거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뭐 내일 하여튼 이게 개방됐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부터. 네, 그 예를 들면 이거 이런 영상- 것도 영상 생성한 거예요. 다. 이 영상 저희가 업로드 되고 나면 솔트룩스 데이터 센터 이제 녹아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도 몰라. 여기 보시면 이거 영상으로 다 생성한 거예요. 이것도 어떤 주제만 주면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도 영상 생성한 거예요. 근데 야, 저 이런 유명한 거 저것도 진짜. 있네. 예, 그 네, 샤크 네. 저거. 샤크도 만들어 본 거죠, 그렇게. 이것도 다 영상을 생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2개만 넣어도 얘가 알아서 프롬프트 쓰고 야 이거를 노래를 제일 잘하는 AI 누구야 불러가지고 호출하고 딱 그거네요. 아몰랑 귀찮아. 알아서 해줘. 알았어요. 알잘 딱간센. 예. 예. 그게 에이전틱 AI 세상이 MCP나 A2A를 만났을 때 변화하는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옵니다가 아니라 지금 맞다. 쓰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냥 들어가서 가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무료일 때 써야 됩니다. 무료일 때 쓰세요. 무료일 때. 에이 모르겠다. 솔트룩스 데이터 센터 녹아내리든 말든. 신기합니다. 근데 네. 최근에 그 AI 칩 개발사 리벨레온인가요? 네, 네. 거기랑도 뭐 협업하신다는 예, 기사 봤는데. 예. 원래 대표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MOU 체결도 하고 계약도 했고요. 저희가 리벨리온 칩을 몇 개 써서 오늘 보신 많은 것들을 리벨리온 칩에서 돌리고 있어요 지금. 루시아 2.6도 돌리고 있고 3.0도 돌리고 NPU라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NPU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GPU하고 NPU하고 굉장히 다른 것은요. GPU는 원래 게임용과 그래픽 처리를 위한 만든 범용의 칩이에요. 네네. 근데 약간 기술적인 얘기를 들으면 왜 그게 필요로 했냐면은 우리 게임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총 빵빵빵 쏘고 네네. 뭐 어디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모두 다가 전부 다 방정식을 푸는 거고 행렬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하니까 수학 연산하는 걸 코어를 2,000개, 3,000개씩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범용으로 만든 거는 전기를 많이 먹고 그리고 비싸죠. 예. 그래서 이걸로 AI가 학습하고 AI가 생각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비싸고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 AI 전용만 만들죠. 얘는 게임 못 해요. 얘는 그림 못 그려요. GPU는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GPU 원래 약자가 그래픽 프로세스 네네. 유닛이잖아요. 네. NPU는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에요. 얘는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는 애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비를 많게는 5분의 1을 절약할 수 있어요. 5분의 1? 로 떨어지는 거죠. 5분의 20%로. 1로. 네. 근데 그거를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그리고 업체들과 손잡고 하시는 저희하고 손 잡아서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랑 접목을 시켜보려는 거죠. 이야, 이 엄청난 구상을 또 실현하고 계셨네요. 그 네, 사이에. 같이. 야, 아니 네. 그 잠깐 오신 지 지금 한 반년 됐나?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이 또 달라진 네, 것 같고 네. 대단하십니다.